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섹터와 종목,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시장 상황 살펴보죠. 이제 오후장에 저희가 어떻게 좀 투자해야 봐야 될지 알아봐야 될 텐데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좀 뭘 사고 있나요? 네, 일단 뭐 많이 사는 건 아닌데 아침에 보니까는 삼성전자는 매수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일단 매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 외국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일단 잠시 뒤에 제가 지금 이 금리 인하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하면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지고 있고 빅스 지수 안정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까지 안정되고 있거든요. 그럼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FOMC 회의가 지나고 나면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거라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실 이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확실하게 나오는 건데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좀 매도가 나섰지만은 그게 이제 순매수로 좀 전환되고 있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 매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일부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침에 생각보다 매수가 강하지 않은 이유가 사실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FOMC 회의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지나갔거든요. 네. 근데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오라클 실적 발표 후에 시간에서 10% 급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오라클이 이 AA 버블을 일으킨 주범 중에 하나였던 건데 이 오라클의 실적이 이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는 가이던스가 좀 미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엔비디아도 못 갔던 부분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는 약간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큰 그림에 있어서 사실 금리는 확정됐고 내년도 금리나 전망 같은 부분도 일단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환율을 봤을 때 제가 볼 땐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꽤 크다 보여집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12월 달 산타랠리는 뭐 이제 시작이라 해도 뭐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하 기조가 좀 거의 확실시 되어 가고 있고 또 오늘 보니까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에는 어떤 섹터가 수혜를 입을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역시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하고 바이오인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나오고 나서 내년도 금리 인하 전망이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장주로 대표되는 게 이제 반도체하고 바이오란 말이죠.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 상향에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1월 초가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가이던스 나올 텐데 지금도 디램값이 계속 이 번외에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분기 실적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 이 높아진 엄청난 이익이죠. 그러니까 디램 이 이익률이 70%까지 나오는 걸로 전망되고 있으니까는 이 이익률이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1년, 2년, 지금 27년, 28년까지 유지가 될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실적 갖고 지금 마이크론이 신고가 급등하고 있는 건데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못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반도체 업황은 너무나 좋고 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그 임상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빅파마들의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 봤을 때 사실 이 반도체와 바이오가 어떤 이 재료가 잘 먹히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FOMC 회의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 반도체 바이오의 어떤 재료가 잘 먹히는, 그러니까 그런 재료에 의해서 시장에 수급이 잘 들어가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결국 산타랠리의 시작이 반도체와 바이오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바이오 종목들 강하고 이 반도체가 살짝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코스닥 부양책 나올 것이고 또 지금 이 150전의 규모, 이 150전 규모의 또 국민펀드 시작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도 코스닥이 올라서기 시작한다면은 우리 또 이 소부장 종목들 안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번 준비해 본다고 한다면은 이 남은 12월 달에 이 산타랠리까지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에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법한 바이오 주들까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좀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아주 핫합니다. 일동제약인데 네. 저희가 11월 17일에 매수한 이후에 30%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 네. 어제 하루만 거의 20%가 올랐어요. 네. 와,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제 20%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50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거고요. 인지에서 시가총액 1조 넘는 건데
저는 이게 시가총액 2조 원까지 갈 수 있을 거라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어제 화이자에서 중국의 저분자 화합물질 비만 치료제 기술을 이전해 갔거든요. 그게 3조 가까운 이제 계약으로 저분자 화합물질 기술을 이전해 간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화이자가 이제 펩타이드 계열의 비만 치료제 이 메세라 기업을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분자 화합물질의 비만 치료제까지 그 기술을 이전해 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 펩타이드 계열의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안정성은 있지만은 대량 생산하는데 좀 부족한 모습이 있고 이 저분자 화합물질의 비만 치료제는 이 대량 생산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이자가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중국의 일상도 끝나지 않은 저분자 화합물질의 비만 치료제를 2.8조 원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그 똑같은 저분자 화합물질의 비만 치료제의 일상이 끝났고요. 일상이 끝났고 그 일상 결과가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치료제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조가 좀 넘는 거죠. 그런 것 좀 봤을 때 결국 화이자가 인수하는 거 본다면은 이 저분자 물질 비만 치료제의 일상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실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조 원대 가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일단은 2조 원까지, 시총 2조 원까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실 때 남은 물량은 좀 끝까지 좀 들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동제약 오늘도 20% 정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계속 들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리뷰 들어가 볼게요. 바로 올릭스인데 올릭스 저희가 매수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네. 벌써 지금 20%가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6.7% 상승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올릭스도 지금 이제 신고가 돌파를 노리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 게 지금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 정말 핫하게 떠오르고 있고요.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가장 주목받을 게 비만 치료제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일 겁니다. 근데 올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일상이 진행 중에 있고 일단은 이 그 비임상 이 생지 모델에서 다른 그 일라일리나 노보노스크의 데이터보다 더 좋은 데이터가 나왔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그 비만 치료제가 근육량이 감소하는 게 가장 큰 약점인 건데 이 올릭스 같은 경우는 근육량이 증가하는 데이터까지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이 빅파마들 관심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일라일레 기술 이전까지 했던 거잖아요. 이 내년 상반기에 그 결과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봤을 때 사실 지금의 시가총액 또 올릭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싼 걸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전고점 돌파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올릭스 역시도 전고점 돌파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바로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 지금 다시 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전고점이었던 60만 원 선을 좀 돌파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모이고 있죠. 일단은 제가 한번 예언을 좀 해보자면 네. 저는 이 12월 달 안에는 전고점 넘어가지 않을까. 12월 안에요. 네, 결국에는 1월 초에 나올 실적을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투자은행 같은 경우도 증권사도 마찬가지죠. 이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 실적 전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디렉가스를 보면은 4분기 실적 전망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마이크론이 신고가 급등하는 걸 봤을 때 결국 미국 시장에 ADR 상장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정고점 돌파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 아침에 나온 기사 보니까는 지금 경고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 경고 딱지라는 게 이제 어떤 작전주 잡으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제인데 하이닉스를 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 부작용을 좀 그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경고가 붙은 거라서 펀더멘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추가적인 이 강세는 제가 볼 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하이닉스까지 보유 전략 세워보면서 리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들어가 봐야 할 섹터가 어디인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오늘 섹터 어딘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일 연속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오셨네요.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밖에 할 게 없을 것 같고 네. 물론 반도체도 지금 싸게 살 것들이 꽤나 많은데 요새 시장 보시면 계속해서 기승전 바이오가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파월의 따뜻한 한마디 때문에 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지켜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결과는 뭐 금리 인하 예상했던 거고 다만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이 한 2번 정도 기대했던 건데 한 번밖에 안 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실망했지만은 파월이 이제 원래 뭐 매파도 아니고 빌기도 아닌 어떤 중도 쪽인데 네.
최근에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금리 인하를 좀 주장했던 건데 그런 말을 안 들어서 약간은 이제 네. 좀 매파가니까 보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 파월의 따뜻한 한마디가 시장을 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매파적 금리 인하를 우려했었지만은 매파적이긴 하지만 덜 매파적이었던 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비둘기적이지 않았나 네. 그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금리 인하 한 번으로 나왔지만은 이 QT 유동성을 회수하기로 하면서 이 한시적 QE를 또 시작하기로 해서 오히려 QE를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연준 위원들의 그 평가를 좀 들어보게 되면은 실제로 높은 인플레하고 고용 둔화는 모두 동의하고 있고 둘 중 한쪽 리스크가 어디가 더 클지 뭐 그런 것이 고민이다라고 했던 건데 결국에는 이제 내년도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 거냐 문제인 거잖아요. 일단은 한 번 금리 인하 나왔지만은 파월의 멘트를 들어보게 되면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한 거니까는 정해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한 번이지만은 이 기자회견의 어떤 뉘앙스를 보게 되면은 그 금리 인하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비둘기적이었던 거고요. 그런 인터뷰가 되면서 이제 시장의 공포시된 VIX 지수가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동안 이제 어떤 매파적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랐던 10년물 국채 금리 내려왔고요. 달러까지 안정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원달러 환율도 이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던 건데 살짝 안정되고 네,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그 많은 섹터에서 좀 재료가 반영돼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좀 못 가고 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올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매물의 기업인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뭐 샌디스크 뭐 이런 이 랜드 기업들 또 이런 기업들 다 급등 나왔습니다만은 이 미국 바이오 기업인 그러니까 빅파마에 투자한 ETF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로슈 같은 경우는 신고가 급등하고 있고 일라일리도 또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 기조가 확인됐을 때 반도체, 바이오 둘 다 좋습니다만은 그나마 바이오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미국 바이오 기업들도 다 급등이 나왔다라고 봤을 때 산타렐의 주인공은 여전히 뭐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 바이오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가 핫하잖아요. 네. 일동제가 급등하다시피 그런 관점에서도 비만 치료제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또 국내 기업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제약바이오 봐야 할 여러 가지 좀 요인들 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비만 치료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다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아직까지 좀 덜 올라간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가지고 오셨네요. 한미약품 또 어떤 또 호재가 있죠? 일단은 연말에 발표할 게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최근에 주가가 좀 주춤했었는데 이제 이 12월이 지나가면서 아마 이런 기대감이 더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지금 비만 치료제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게 한미약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비만 신약인 이 HM17321 이게 이제 이 단독 투여로 이 세미글루테이드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위고비죠. 네. 위고비와 비교했더니 단독 투여했을 때도 위고비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왔습니다. 오. 그래서 이 체중 감량 효과는 한 31% 정도 거의 비슷했는데 근육 증량에 있어서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는 약점이 근육까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미글루타이드군은 근육량이 6.3% 감소한 반면에 지금 한미약품의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근육량이 11%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위고비의 약점을 완벽히 커버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던 거고 이걸 근거로 해서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일상을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상 결과가 이제 그 내년도에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이 차세대 비만 치료는 3중 작용제인데 최근에 이제 뭐 2중 작용, 3중 작용제가 어떻게 보면 트렌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글루카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인슐린 분비 억제라는 이 GLP-1 그다음에 인슐린 분비 촉진하고 이제 학염증 작용을 하는 GLP 이 수용체를 그 세 개가 동시에 작용해서 이제 비만 치료를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이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가 또 빨리 나올 것 같고요. 여기 이제 20년대 머크의 기술 이전했던 이 메시 치료제 같은 경우도 지금 머크가 지금 이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12월 달에 임상 종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12월 말이든 또는 1월 달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지금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데이터들부터 비만 치료 다음 볼 수 있는 이 메시 치료제까지 이런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연말로 가면 갈수록 또 신고점을 올라가면서 어떤 그 많은 빅파마들의 관심을 받을 것 같고 실제 기술 이전까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JP모건 헬스케어까지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에서 뛰어난 임상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항미약품, 과연 저희가 어떻게 또 가격 전략을 세워봐야면 좋을지 오늘도 보니까 4, 5% 정도 올랐던데요. 일단은 그 국내 임상 데이터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서 10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던 거고 급등 나오고 나서 이제 새로운 추가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이 나왔던 건데 지금 비만 치료제 기업들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화이자가 중국의 일상도 끝나지 않은 그 저분자 화물질의 이 비만 치료제가 갖고 있는 그 기술을 2.8조 주고 인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국내에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3조 이상이 될 거로 전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정고점 넘어서서 60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가는 41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목표가 60만 원, 손절가 41만 원까지 잡아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은 또 밴드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밴드에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정리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에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딱 몇 개만 보시면 되니까는 그 부분 정리해놨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까지 같이 올려놨으니까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가지고 관련 영상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올려놓으셨던 최현덕 유튜브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